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대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획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2억 1,193만 원이 감액된 11조 2,996억 4,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4억 9,032만 원이 감액된 608억 8,79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86억 272만 원이 감액된 62억 6,571만 원입니다. 복잡 다양한 소송의 증가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패소 시 지급하는 배상금 집행 잔액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예비비 85억 7,3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쪽입니다. 항만수상과 세출 예산은 3,944만 원이 증액된 84억 5,462만 원으로 평택항 친수공간 조성 및 운영비 중 용역계약의 낙찰 차액 및 24년 상반기 공공요금 지출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세입 감소로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관리예산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22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에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청년 정책과 세출 예산은 4억 4,980만 원이 증액된 185억 454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6,026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5억 7,48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은 13억 8,270만 원이 증액된 254억 9,819만 원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580만 원,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사업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7,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8,654만 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 1억 2,416만 원,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지원사업으로 5,7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된 골목상권 활성화 신규 조직화 사업에 4,400만 원,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1천만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을 위해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1억 9,749만 원이 증액된 17억 3,408만 원입니다. 2024년 평택시 지방세 연찬회를 위해 세수 증대 활동비 도비 보조금 2,8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기간제 보수 및 보험료로 3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 평택시 및 경기도 지방세 연찬회를 위해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국비 및 도비보조 반환금 2,8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4,294만 원이 증액된 4억 3,076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수입, 체납 징수 활동 지원비로 도비보조금 3,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도세 체납 징수 활동비 보조 반환금으로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억 9,561만 원이 감액된 23억 5,599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인해 임대료 수익 감소에 7억 5,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결산 결과 순세기여금 8,17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여객터미널 여객 부진과 관련하여 터미널 기간제 근로자 초과 근무 시간 감소로 인건비 1억 174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객터미널 특수경비 용역계약 낙찰 차액분 1억 9,3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14억 7,509만 원이 증액된 14억 8,973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원사업 기부금과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136쪽 세출 예산은 공공사회 복지사업 1억 5,567만 원, 소득 증대사업 2,648만 원, 에너지 지원 사업 5억 7,506만 원, 주민복지 지원 사업 7억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7,923만 원이 증액된 9억 4,309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이용과 전년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고 144쪽 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이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이해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뭐 올해 추경 2차 추경이야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감액 추경이 기본적으로 한 600억 가까이 감액 추경이 되고 저희가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제 추경 경정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든 전 부서에 다 관련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공무원분들이 이 관련된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나 꼭 필요한 사업을 좀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는 각 부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시민의 혈세를 갖고 이 집행 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더욱더 어떻게 됐든 기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전면 이런 걸 잘 검토도 하셔야 되고 불효불급한 사업은 정비 폐지,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셔가지고 아마 편성을 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지적도 하고 삭감할 사항이면은 삭감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직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제가 좀 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금 이 운영 계획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있죠?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평택시에서 현재 기금이 12개 있습니다. 12개 있네. 네. 열 개 있습니다. 10개. 10개죠? 예, 10개. 예. 제가 12개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0개였는데 12개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그럼 이번에 지금 이 기금 운영 계획 관련돼서 크게 변경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이제 실은 없고요. 네. 이제 지금 있는 데가 이제 광고물 쪽하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기금하고가 이제 좀 이번에 변동이 있습니다. 네. 광고물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이 아마 이번에 네. 한 4억인가 네, 그건 이제 해서 편성되는 것 같고요. 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도비를 받아서 해나요? 네,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야, 5개 광고물 관련돼서 네. 그 도비가 들어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 예산 갖고 기금에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편성할 때 이제 수입이 이제 국도비가 들어오면 그게 변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다가 왔지만 이 청사 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기존에 이제 전년도에도 아마 청사 부지 대금으로 아마 600억 가까이 지급했나요? 작년에 이제 615억.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급했고 청사 기금도 조성도 원활하게 이제 사업 완료될 때까지 잘 조성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크게 올해는 지금 추경에는 크게 변동은 지금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번에 청사관리 기금은 이번에 이제 56억이 이제 그 반영이 되는데요. 그 6억은 이제 그 기존에 일반회계에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이제 용의동하고 고덕동 관련되는 이제 그 청사 건립비가 일부 이제 그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0억은 이제 행정타운에 대한 그 비용으로 50억 요번에 전출합니다. 네. 일단 기금 운영 계획을 좀 잘 확실히 좀 운영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저희 지금 이 추경 뭐 기획항만 경제실 같은 경우가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감액이 거의 한 64억 9천 정도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기획항만 세출이요. 네, 근데 예비비가 좀 많아가지고요. 예, 예. 예비비를 감대다 보니까 예. 뭐 이 부서 기획항만실뿐만 아니라 뭐 전 부서가 뭐 20%뭐 유보 관련돼 가지고 아마 감액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또 추가로 뭐 예산 집행하는 거는 아마 편성하셨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좀 관련돼 가지고 기획항만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송 수행 지원 관련돼서 1페이지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1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80만 원인가?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보시 1페이지요. 사업 설명서. 네. 네. 이번에 이제 28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제 아까도 이제 제안 설명 가운데 보면 이제 변호사 수임료는 5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네. 증액하고 대신에 이제 소송 관련 배상금에서 이제 5천만 원 감액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포상금 그 소송 수행 유공 포상금이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그 부분에서 한 250만 원 감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비도 한 30만 원 감을 해서 280만 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포상금 관련돼 가지고는 이 변경이 당초는 25건으로 있다가 20건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책정할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나요? 포상금을 연 만약에 본 예산 책정할 때요. 작년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 20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 50만 원으로 막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제 승소한 경우를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제 예년보다 좀 승소율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 편성할 때 너무 이제 과대 편성하거나 이제 이런 게 이제 각 부서별로 일부 좀 뭐 원활하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본 예산 때 아마 그런 경우가 전 부서에 걸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좀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20% 정도의 유보를 전 부서에서 했어요. 네, 거의 뭐 한 대도 있고 읍면동은 뭐 제하고 한 대가 네, 꽤 네. 될 거예요. 네, 10에서 20% 정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보고 이제 느낀 게 그럼 과연 처음에 2024년도 본 예산을 예산 편성 만약에 부서별로 신청을 할 때 그게 과연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반납 막 이게 이 감액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은 일반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포상금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전 부서에 걸쳐서 좀 과대 일부 편성을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쓰든가 이런 경우가 좀 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 이제 기준 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이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예산을 부서에서 사실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약간 뭐 과대하게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뭐 10에서 20% 유보를 시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에서도 사실 뭐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많이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거를 갖고 뭐 제가 뭐 한 부서를 갖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또 뭐 이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풍족해지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풍족할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과태 편성도 하고 그거를 좀 이 부서별로 그 경각심을 갖고 좀 편성하는 게 어떤가 그거를 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일자리 경제과 잠깐 좀 보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이제 통복시장 아마 고객센터 관련돼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요거는 뭐 2024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비가 뭐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 관련돼서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 설명을 말씀하시는 네, 고객선 연면적 요거에 대해서 뭐 리모델링 승강기 뭐 한 대 증축하는 것 같고, 지금 그 통복시장 그 고객센터가 저희 5개 전통시장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오래된 이제 그 시설로서 이번에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는 주요 사업은 그 1층에 지금 이제 공중 화장실하고 고객 그 쉼터가 이제 같이 동선이 같이 돼 있어서 거기가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좀 혼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분리해서 하는 그 리모델링하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객 쉼터로 리모델링 하는 상황입니다. 2층에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 뭐 강의실이나 교육실로 사용했던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객 쉼터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승강기가 없어서 그 승강기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통복동은 뭐 전국에 내놔도 뭐 손상 없는 그런 진짜 이 전통 시장 중에서 규모면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상당히 좀 좋은 시장 중에 한 곳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고객 지원센터 가보면 그거에 좀 걸맞게 돼 있어야 되는데 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설면이 좀 낙후돼 있거나 여러 가지 좀 혼잡성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든 선정이 잘 돼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은 이 고객 센터가 될 수 있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매칭 사업이네요. 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확정돼시 돼가지고 내려온 건가 봐요. 네. 예산 성립전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인가 봐요. 이 사업명 맞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패키지 보험 제가 이제 봤고요. 24페이지 안전요원은 또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 사업인가요? 네.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에 뒤에 보면은 산출 내역을 보면 네. 화재 공제보험 가입 점포 715개소 요거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 네, 요거는 이제 보험 저희가 이제 보험 화재 보험 들면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자리 경제과인데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이게 네. 신청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이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고무 호수관으로 돼 있는 이제 곳을 2030년까지 다 이제 금속 배관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대상이 저희가 실태 파악한 걸로는 한 2,500여 소 정도가 지금 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이제 미리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이렇게 읍면동으로 네, 해가지고 읍면동 이렇게 통해서 받나요? 하시면 됩니다. 네네. 아, 그럼 연간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사업량을 좀 그 수요 조사에서 파악해서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내시가 좀 내려옵니다. 예. 그럼 연간 전년도는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혹시? 전년도가 제가 알기로 한 200가구 정도 했고요. 올해 지금 사업이 최종된 것이 아마 1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점점 이게 좀 감소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게 파악을 했을 경우에 이게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지원을 계속 저희가 10몇 년부터 지금으로 한 건데 계속 대상이 이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개소수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읍면동 쪽으로 그렇고 뭐 도시화돼 있는 데는 뭐 LPG는 없고 거의 이제 도시가스 위주로 될 거고 네. 거의 이제 서부 쪽이나 읍면동 위주로 해가지고 이 자연불화 위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쪽이 이제 많이 분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전체적인 거 파악은 해본 게 있나요? 혹시 전체 저희 우리 예, 평택시 전 파악해서 권역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한 총금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저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현재 2,500여 개소가 아직 지금 교체 대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00 가구 정도가 있으면 그거를 좀 연으로 나눠서 꼭 신청을 잘 모르고 안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연로하시거나 그런 분 노부부가 사시거나 신청주의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걸 잘 신청을 안 하고 계속 본인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모르시고 그냥 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그 전체적으로 평택시 권역을 전체적으로 그 가구 수를 조사를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바로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아마 좀 제 판단으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그걸 한번 수요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선호 어떤 게 좀 급하고 어떤 게 좀 추후해도 되고 그걸 단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할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셨었나요? 일단 의원님 이게 저희가 신청하면 다 일단 지금 신청한 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 네. 거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신청해가지고 그 고무 호스 같은 경우가 네. 워낙 이 화재에 노출되면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마 이 사업이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방치돼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관련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어떨까. 뭐 이거 당연히 예산은 그거에 따라서 더 증액이 막 될 수도 있고 편성이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기획 이 항만실은 뭐 요번에 이제 하반기 때 처음 와서 아직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적인 이 부서별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솔직히 제가 잘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요번 뭐 요번 2차 추경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든 뭐 감액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시의 그 세수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이 국가의 우리 교부세나 교부금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있는 거고 전반적인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파악해서가 편성을 좀 하셨을 거로 보고 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이 추가 경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가지고 더 사업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뭐 시민들한테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올해는 워낙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관련 부서에서 지금 편성한 거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 이 2025년 본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좀 이 편성을 좀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좀 편성을 좀 해주시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기획예산과만 우선 하겠습니다. 혹시 그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대답이 준비가 잘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상임위에 처음 배정이 돼서 온 의원으로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의원이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들어가서 성인지 예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 그 계획 수립하는 거 쭉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추가 경정 예산안에 설명서가 들어오면 저는 설명서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더 필요하던지 아니면 삭감을 하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 예산서를 그대로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대로 담고 오세요. 그러면 감액을 하는 이유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실 겁니까? 감액에 대한 사업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권에 대해서 제2회 추경해가지고 280만 원 감액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감액 추경에 대한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 근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 필요하다고 올리셨던 사업 개요하고 사업 근거를 그대로 써갖고 오시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감액되면 감액 집행 잔액인 부분인지 아니면 그 저희가 절감을 위해서 한 부분인지 또 뭐 증액이 되면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된지에 대한 자료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꼭 반영해서 소홀한 게 아니고요. 평택 씨가 여지껏 그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왜 있는지 그냥 숫자만 보고 감액 추경인지 국도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시 변경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냥 숫자로만 보라고 온 자료입니다. 평택시 64만 100만 얘기하시면서 예산은 그만큼 늘어날 텐데 이게 항목별 변경인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어떤 감액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예비비로에서 예비비 항목에서 전용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뒤에 이제 산출 내역 증감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있어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자 소송 수행 선임 변호사 수임료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 소송 수행 공무원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포상금 지급했는데 포상금은 감액을 하셨어요. 네, 이건 집행에 따라서 그 잔액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업량에는 포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서는 감액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는 우리 평택시 예산 전체를 수립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면 안 되시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이지 않을 부분에서는 안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거의 대부분 감액을 들어온 거 보면 증액은 국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하는 부분만 증액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평택시가 어렵다고 해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으시고 순위별로 이렇게 삭감하는 안도 좀 매뉴얼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수입료는 늘어나고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금은 줄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그 업무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를 꼭 감액을 해야 되는지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감액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업무량이 늘었어요. 변호사 수임료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포상금 250을 자른다고 추경을 갖고 들어오는 거는 전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좀 네. 고민해 볼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감액을 한 것 중에 이제 배상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줄고 또 다만 이제 그 포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좀 평균도 확인해 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승소보다는 좀 공무원 수행한 부분에서 좀 패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포상금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포상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돼서 변호사가 이제 지원이 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무상 그 건수는 늘고 있습니까? 올해 늘었습니까? 작년에? 많지는 않은데요. 네. 예, 거의 뭐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네. 저는 늘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예, 예.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매뉴얼화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금액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받을 때는 지원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참고인부터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좀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그 조사받을 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그 40페이지에 보면 내부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 유보금을 지금 이제 전액 갖다 쓰시겠다고 삭감을 하셨어요. 자, 내부 유보금은 일반 예비비 항목 중에 하나고 2016년도에 내부 유보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항목에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내외로 네. 지금 1%에서 1% 이하로 네, 이제 네.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내부 유보금을 지금 시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내부 유보금은 이제 그 지난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이제 추경 때죠.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이렇게 편성토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순세계 잉여금에서 이제 그 내부 유보금을 편성을 하잖아요. 할 때 이거를 그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내부 유보금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십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부 유보금을 올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순세계 잉여금에서 내부 유보금으로 돌리십니까? 아니면 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돌리십니까? 답변 안 되시면 이거 끝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직원분들 정리하셔서 쉬는 시간에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에서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리시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제 그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쓰시는 항목이긴 한데 전체를 이렇게 다 돌리셨어요.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평택시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에 정말 잘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다 이렇게 감액을 하셔도 남은 기간 동안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앞전에 그 세입 분야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한 600억 이상 감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사무 관리비까지도 다 감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작은 데서 너무 많이 예산을 막 삭감을 하시고 막 쪼이시고요. 정말 큰 데서 아껴야 될 부분에서는 지금 아끼지 못하신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만 수상과는 다른 의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뭐 감액 추경을 하느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은 줄 압니다. 각 전 부서 유보하고 심지어 읍면동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전체 이번에 지방세가 한 601억 정도 감액을 했고 조정기여부금이 한 150억 정도 늘었습니다. 150억 정도 늘었고 네. 그리고 해서 지금 일반 회계에서 한 42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조정기여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미리 예측이 가능 1,4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50억 정도 늘었습니다. 네, 좀 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그 이제 수시로 이제 변경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기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교부세도 그렇고 조정 교부금도 그렇고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세 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세가 이제 많이 늘면 좀 늘고요. 또 줄면 좀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 그 세액 수입에 보면 이 기타 수입에서 그러니까 세입예산서 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기타 수입에서 한 기정 61억에서 한 218억으로 157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도 65억을 예상했는데 한 145억이 늘었고 이 부분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이게 굉장히 한 250% 가까이 이렇게 세외 수입이 임시적 세외 수입. 그다음 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 216억 정도 기정액에 216억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영된 건 116억, 한 100억 정도가 가미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예측을 좀 잘못한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그 변동 사항까지 이제 감안해서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고르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변수가 생기다 보면은 좀 그렇게 변수가 좀 예,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럼 이런 것도 예측을 좀 세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세출 사업 설명서, 소송 수행 지원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변호사 수임료는 5천만 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 배상금은 이제 5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전년도 지금 이 배상금 집행률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억 5천 최종 예산이었었는데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이제 배상금이 네.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3천 분이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현재까지 나간 것도 한 1,300만 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5천만 원 감한 겁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이거는 평균 이렇게 평균 매년 평균 내년은 아니 이제 이제 그렇진 않고요. 네. 2022년도에는 또 한 많이 1억 나갔어요? 4천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1억 5천 매년 전년도에, 세웠었는데 예. 전년도에 1억 5천으로 예산 세웠다가 네. 전년도에도 3천 분이 안 나가서 네, 네, 네. 됐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올해도 지금 예상하기에 5천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네, 감하고 현재까지 예, 현재 집행 상황을 봤을 때는 5천만 원이면 충분한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줄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지금 수임료를 증액을 한 것 같아요. 보통 건당 한 700 정도 예상하셨다가 750으로 네, 그렇게 하신 사실 거죠? 이제 소송이 점점 뭐 이제 양도 많아지지만 또 이제 저희 시가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서 소송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집 수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제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인선에 8억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어려워서 저희가 7억 정도 반영했다가 이번에 한 5천만 원 그래서 증액하는 겁니다. 전년도는 집행률 어떻게 됐었죠? 8억 예산 세우셨던 거? 아, 거의 다 작년도에는 쓰셨나요? 거의 뭐 한 7억 이상 7억 이상. 예 썼습니다. 건당 한 750 정도 평균 그 수임료가 그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황만수상가 그 페이지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여기 지금 시설비에서 이제 이 목 변경을 좀 이걸 하셔가지고 이제 증액된 건 없는데 이렇게 목 변경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관리 용역비 집행전의 부분을 좀 삭감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도 좀 삭감을 해서 저 시설비 증액되는 부분에 통계목 변경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그 캠핑장은 잘 운영되고 있죠. 예, 금토일 같은 경우는 85%에서 90% 정도 90% 되고요. 정도. 평일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죠. 저조한 편인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 말씀이죠. 이 지금 그 친수공간 운영 이쪽에 지금 계약 금액이 지금 2억 3,400 이 계약 금액이 이거 여기에서 설계 변경해서 지금 2억 5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용역 계약 네. 그 용역을 발주가 되면 한 85에서 7% 정도 이제 낙찰 금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조정한 사항이라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85% 정도 되니까 그 낙찰 차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국제역 터미널 특별하게 전출금. 지금 이번에 그 3억 7,500 정도 이제 전출 특별하게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그 임대료 공유자산 임대료에서 한 7억 5천 정도 가미됐습니다. 세입 감소가 있어요. 예. 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임대료 감면이 그동안 코로나19 이후로 100% 감면됐는데요. 네. 하반기부터는 50%는 감면율이 낮아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7월 10일 개정고시된 걸로 보면은 상업시설은 100% 감면을 유지하는 걸로 이제 개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입이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특수경비 용역비가 한 낙찰률이 한 87% 되는데 그 부분 삭감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 요즘 그 이용객들이 줄어서 그 시간의 근무 일수를 7일에서 3일로 조정해서 좀 지출 부분을 감했고요. 그리고 그 세입 부분은 일반 회계 전입금하고 순세경잉여금 8,100만 원 계상해가지고 부족분이 이제 그 독립재산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출 감소한 부분하고 순세경잉여금하고 전입금하고 해서 맞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 감면을 계속 한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예상은 지금 이제 한 50% 감면될 줄 알고 이렇게 예산을 좀 덜 편성했는데 여기에 이제 손실이 많다, 세입 감소가 많다 그 말씀이네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말에 이제 신국제 터미널이 준공될 걸로 보여지고요. 11월부터 이제 그 이전에 관한 준비를 해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여객터미널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그 기존의 올해 분 퇴직금 외에는 이제 지출 부분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일부터요.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 경제과 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게 도비로 지금 공모 선정돼 가지고 성립전에서 집행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집행률은 80%고. 이게 중증 장애인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이게 지금 지역 산업형 맞춤형이라 그래서요. 그 이제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 채용 수요가 있는 그 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그 설비 유지 보수 업체 맞춤형 이제 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이 20명을 모집해서 지금 네네. 하시는 거죠. 이게 나중에 취업하고 연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 수요 이거를 요구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같이 저희가 이제 사전에 미리 기업체 수요를 조사를 해서 조사를 네. 취업하고도 연계가 이상 없이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뭐 이쪽은 다 전통시장 이쪽 관련해서는 다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
그 22페이지 그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 이 도비 매칭 사업인데 네. 이것도 이 지금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에는 이제 2명씩, 수정시장 1명인데 이 기간하고 시간 이런 건 왜 틀린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자부담 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래서 이제 본인 그 시장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아, 자부담 때문에 네. 자부담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개별 점포 715개소가 이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네. 이렇게 하시는 거로 되어 네네. 있는데 이 전체 몇 프로입니까 이게? 전체 점포가 몇 개입니까? 전체 점포가 거기서 715개소만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전체 이제 5개 전통시장에 1,458개소입니다. 1,458개소요. 네. 그럼 한 반 정도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시장별로 이제 그 평균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시장별로 약간 이제 틀립니다. 네. 그럼 이 나머지 이 여기에 이제 패키지 보험에 가입 안 하는 이런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그래서, 분들도 예,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들도 있다고 있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네. 전 그 시장의 그 점포들은 다 가입을 한 건가요? 개별적으로 한 이게 지금 뭐 1,400 그 있는 그 개소가 전체가 다 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은 못했고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곳이 이제 715개소고 네. 일부는 이제 개인이 이제 하시는 그런 개인이. 사업을 예. 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 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나중에 이게 개별적으로도 안 가입 안 하고 이런 점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세정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세수중대 활동비 도비로 해가지고 2,861만 6천 원. 이제 연체내 개최 비용 같습니다. 전년도 그 최우수상 타셨잖아요. 그거에서 그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올해가 작년에 이어서 연속 2회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따라서 도비 1억 4천 보조 받고요. 저희가 2,800에 대한 거는 세수중대 활동비 자체 내 예산인데 저희 그 직원들을 기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 증대 활동비에서 연차내로 같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별도로 도비 100% 지원받은 사업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 연차를 하시면 보통 며칠 하시는 거예요? 보통 한 4일 정도. 4일 정도. 예. 거기서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예, 교육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네, 또 여기 1억 4천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상사업비 1억 4천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그 연차내비 해가지고 1억 4천 또 받으신 게 있네요. 이것도 이제 그런 용도로 쓰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방 그 세정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최우수상을 받으셨으니까 그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이제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징수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세수입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이제 이게 400만 원 정도 이제 감액됐는데 이 위탁 종료되면서 되는 건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2월 달부터 차세대 세액 수입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2개월치만 이미 이제 반영됐던 거 빼고는 예, 그러면 이제 차세대 그 시스템이 도입이 수수료가 되면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수수료 발생을 안 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 예산을 이렇게 좀 이렇게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년에는 좀 본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뭐랄까 디테일하고 좀 뭐랄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예?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